명나라의 황제 독재는 많은 폐단을 만드는데 그중 하나가 환관의 특세입니다. 주 원장은 환관의 전횡을 경계했으나 명나라판 수양대군 영락제는 자신의 안티 세력인 사대부를 견제하고 또 중앙에 잔존하는 반대파 숙청을 위해 환관을 충용하니 비서실은 물론 감찰, 밀정 등의 임무까지 맡깁니다. 시간이 지나 강력해진 환관들은 황제들의 게으름과 무능을 이용해 권세를 휘두르는데 그 중에서도 레전드였던 두 환관이 있었으니 우선 유근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근은 섬서성 출신으로 어릴 때 환관이 되었는데 태자였던 주우조를 보좌하며 총애를 받다가 주우조가 무종으로 즉위하며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 무종이 상당히 골 때리는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제상제가 폐지되며 모든 나란 일을 처리해야 하는 황제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똑똑해야 했지만 무종은 머리만 좋지 노는데 환장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다 특이하게도 코스프레 놀이에 환장을 하며 온갖 사치를 부리니 제정신 박힌 신하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유근은 이런 상황을 10분 이용해 황제의 비위를 맞춰줍니다. 황제가 상인 코스프레하고 싶을 땐 궁궐에 저작거리를 조성하는 등 일종의 코스프레를 위한 세트장을 만들어주거나 기생들을 불러와 황제의 유흥을 돕는 식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충신들이 유근이 간신이라면 난리를 치고 천문까지 동원하며 유근을 공격하는데 황제는 자기 취향을 잘 맞춰주는 유근이 필요했기에 고민에 빠지고 이걸 잘 아는 유근은 신하들이 황제가 못 놀게 버릇잡으려 저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오히려 사례감과 동창을 맡깁니다. 사례감은 일종의 비서실로 황제에게 오는 공문을 관리하고 전달하며 동시에 황제의 뜻을 전달하는 중간 메신저 역할을 했고 동창은 정부기관으로 국정원 같은 곳입니다. 무종은 놀기 바빠 모든 일을 팽개치고 유근에게 맡기니 사실상 유근의 말이 곧 무종의 뜻이 됩니다. 이렇게 권세를 쥔 유근은 동창을 이용해 자신의 반대파를 숙청하고 나란 일을 좌지우지합니다. 또한 황제가 놀이에 열중하도록 열과 성을 다했으며 참으로 센스 있게 놀이에 열중하는 타이밍만 골라서 황제에게 나란 일을 하려니 무종은 더욱 나란 일을 싫어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종을 앉아있는 황제인 좌황제, 유근을 옆에 서서 설친다고 입황제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더해 한자리 해먹고 싶은 사람들은 유근에게 뇌물을 뿌립니다. 국경에 오면 유근에게 뇌물을 바치니 작게는 은 1000냥, 많게는 5000냥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북경 부자들에게 빌려 뇌물을 바치니 이를 경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근은 매관매직으로 황제 못지않은 부를 쌓고 관리들은 그에게 갖다 바치고자 백성들을 가혹하게 쥐어짜니 당연히 민심은 나락이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황제는 유근에게 탄용이란 수도방위군 10만까지 맡겨 지휘하게 하는 등 그의 권세는 탄탄해 보였지만 그에게도 종말이 찾아옵니다. 무종의 총애를 받는 환관 집단 8호. 당연히 그들의 수장은 유근이고 나머지는 그에게 아부하는 신세였지만 이런 상황에 불만 품은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환관 장영이었습니다. 무종의 면전에서도 유근과 멱살잡이를 할 정도로 대립을 하다가 우도와사 양해청과 손을 잡습니다. 유근의 국정농단을 명분으로 안왕 주치번이 난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작전을 짭니다. 환관에 대한 무종의 총애를 이용한 양일청은 유근이 반군과 내통했다는 위조한 증거를 장영이 축하연회장에서 은밀히 올리도록 부탁을 하고 장영은 타이밍을 노려 무종에게 올리니 유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황제가 쓰는 옥새, 골룡포 등이 나오고 그가 쓰던 접이식 부채에서 숨겨진 단검까지 나오자 빡친 무종은 유근을 능지처참하니 카이질이 3357번이었고 백성들이 이를 통쾌하게 여깁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 그의 재산은 무려 황금이 1205만 양, 회금은 2억 5천만 양으로 당시 명나라 국고 수입 10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2001년 월스트리트 저널 세계 근현대사 1000년 이래 최상위권 부자 50인에 포함되고 중국 인민일보에선 중국 역사 10대 부호에 들 정도였습니다. 무종의 갑작스런 돌변은 계획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온갖 모함과 전행에도 지켜주던 무종이 위조된 증거 하나의 돌변에서 압수수색을 했으니 말입니다. 게으를지언정 머리가 좋은 무종은 어느 정도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육은의 권세가 최고조에 이를 때 국정농단의 명분으로 반란까지 일어나니 적절한 타이밍에 그를 제거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명나라 황제 중 무종보다 더 답이 없는 황제들이 릴레이로 등장하고 이들 중엔 아예 자신이 허수아비인지도 모를 만큼 등신같은 황제도 있었으니 그로 인해 중국 역사상 환관계 최악의 빌런이 등장합니다. 지록 위마, 윗사람을 속이고 권세를 농단한다는 뜻입니다. 신나라 황관 조고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로 그 뒤에 등장한 수많은 황관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명나라의 황관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돋보이는 자가 있었으니 스스로 황제 다음가는 존엄이라고 칭하며 조선의 임금보다 더한 극존칭을 받던 환관 위충현이었습니다. 위충현의 본명은 위사로 하북성 화관의 빈농 출신입니다. 도박빛에 시달려 환관으로 들어가 이름을 이진충으로 개명합니다. 배운 게 없는 건달이라 처음엔 화장실 청소를 맡지만 큰 키와 그럴듯한 용모에 언병까지 뛰어나 환관의 총수 왕안의 신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태자 주상락의 아들 주유교의 측근이 되지만 문제는 모시는 주인의 상황이 그닥 안 좋았습니다. 황태자는 아버지 만력제에게 무시를 당해 그 지위가 위태한 상황이었고 거기다 의식주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해 이진충 자신이 태자 일가를 위해 직접 음식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황태자는 끝까지 존버해 태창제로 즉위하고 한 달 뒤 태창제가 죽으며 모시던 황자 주유교가 1620년 천계제로 즉위합니다. 천계제는 당연하게도 이진충을 중용하며 이름도 위충현으로 바꿔주고 사례감과 동창을 맡깁니다. 할아버지 만력제의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황제는 그조차 몰라서 더욱 위충현에게 모든 걸 일임하고 권력을 쥔 그는 애인이던 황제의 유모 객시와 함께 추도면밀하게 주변을 장악합니다. 자신을 태자궁에 꽂아준 왕안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조카를 금의 지휘첨사로 만들어 황제의 친위대를 장악합니다. 그거로도 모자라 개인 사병을 1만이나 양성해 동창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반대파들을 숙청합니다. 또한 위충현과 객시는 황제가 목공에 열중하게 수작을 부리며 더욱 정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막장인 명나라 조정에도 사람이 있었으니 부도화사 양년이 24개 죄명을 들어 위충현을 탄핵하고 독림당 사대부들이 대거 가세해 위충현은 추춤합니다. 멍청한 청계제는 충신들의 상소를 무시하며 위충현의 편을 들었고 이대로 당할 수 없는 위충현은 반격을 준비하는데 웃기게도 독림당 인사 중 하나가 그에게 반격의 실마리를 줍니다. 은퇴하기 싫던 60세 예부상서 고병겸은 위충현에게 자기 아들 손자 삼아달라며 아부를 떨고 독림당에 명단을 넘깁니다. 최종수나 왕소위 등 독림당에게 탄핵당한 관료들도 아부를 하며 여기에 합세를 합니다. 특히 왕소위는 수호전 108두령을 따서 독림당 108명이 수록된 점장록을 작성, 마치 독림당을 양산박의 도적두목대처럼 묘사해 여론몰이를 하고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합니다. 양년, 최광두, 웅정필 등 당대 인사들이 모두 숙청되며
그 자리는 위충현의 환관정당, 엄당이 장악합니다. 그들의 위세는 베이징을 넘어 지방까지 미치게 됩니다. 지방에서조차 위충현 욕을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남산, 아니 동창에 끌려가니 그야말로 위충현의 시대였습니다. 출세하고 싶어 환장한 것들은 갈수록 더러운 아부를 떱니다. 절강순무 반여정은 위충현의 생사당, 즉 산자를 위한 사당을 짓자며 아부를 떠니 전국의 위충현의 생사당이 경쟁적으로 세워지고 더더욱 가관인 것은 국자감 학생 6만명이 위충현을 공자와 동급, 위충현 아비를 공자 아버지와 같은 레벨로 삼자며 설쳐대니 정말 공자님이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심지어 위충현의 행차 때는 행인들이 구천세를 외치는데 이는 만세인 황제 바로 아래란 뜻입니다. 조선의 군왕이 즉위를 할 때 신하들에게 천세를 받으니 명나라 황관이 조선 군왕보다 더한 급존대를 받는 꼴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그의 절정이었습니다. 위충현과 객신은 천계제 핏줄에도 손을 댑니다. 황후를 유산시키고 후궁들을 암살한 뒤 밖에서 데려온 임산부 아이를 천계제의 핏줄로 삼아 차기 황제도 자기들 수중에 넣으려 했지만 태어난 아이가 여자애라 실패를 하고 천계제 후손을 제거하려던 술수는 자충수가 됩니다. 그 후손 없던 천계제가 1627년 자신의 동생 주유검을 후계로 삼으니 바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입니다. 노련한 숭정제는 사직하는 위충현을 만류하고 생사당을 더 짓도록 독려하고 한편으로 위충현을 주변에 야금야금 작살냅니다. 여론을 움직여 최정수 등 신폭들을 탄핵해 체포하고 유목객실을 내쫓는 식으로 서서히 술통을 조여오니 눈치를 깐 위충현은 황제에게 살려달라고 읍소를 합니다. 황제는 황릉을 보살피라 위충현을 지방에 내려보낸 뒤 바로 통수를 쳐서 체포령을 내리니 1627년 궁지에 몰린 환관계의 빌런 위충현은 자결을 합니다. 중국 역사상 수많은 환관들 중 개인 숭배 수준까지 올라간 환관은 위충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따로 있으니 구천세 마왕 따위 몇 달 만에 날려버릴 만큼 강력했던 명나라 황제였지만 무지하고 무책임한 황제들, 그리고 그런 황제들을 정점으로 돌아가는 황제 독재 체제의 모순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은 죽거나 숨어버리고 민생과 국가행정은 개떡이 됐으니 이 꼬라지를 본 명태조 주원장은 무슨 심경일지 궁금합니다. 그래봤자 부질없지만 말입니다. 적나라하게 명나라 황제 독재의 모순을 보여준 두 환관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